시대를 대변하는 보수의 아이콘 윤창중의 신간 운명 출간 기념 시국 토크쇼가 4월 2일 일요일 오후 2시부터 서울 이태원 캐피탈 호텔에서 열립니다. 토크쇼, 도서 구매에 관한 문의는 010-8881-4649, 010-8881-4649, 도서출판 윤창중 칼럼세상으로 연락주세요. 사랑하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해외 애국 동포 여러분, 2017년 3월 21일 오전 9시 30분 대한민국에서 대통령을 지낸 분이 검찰 청사로 들어가는 처절한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지금이 오전 10시 박근혜 대통령이 뒷모습을 감추고 검찰 청사에 들어간 지 30분이 좀 지나서 저는 윤창중 칼럼세상에 아주 빠른 속도로 박근혜 대통령의 검찰 수사에 대한 저의 입장과 견해를 밝히는 칼럼을 올리고 이렇게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박근혜라는 여성 대통령을 헌법재판소가 만장일치로 파면한 것도 모자라서 검찰청사 포토라인 앞에 반드시 세워서 이 망신을 주고야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주의라든가 또는 법치민주주의,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함을 보여주다든가 하는 등의 정말 그러한 착각 속에서 우쭐대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대한민국의 잔혹한 대중심리에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진저리를 치게 됩니다. 저는 결코 박근혜 대통령이 검찰에 불려가서 수사를 받는 그러한 현실을 저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승복할 수 없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 그 검찰 청사에 도착해서 포토라인에 서지 않고 어디가 포토라인인지 먼저 눈길을 보내고서 그 다음에 새카맣게 몰려있는 그 기자들을 향해서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다고 자로 잰 듯이 골라낸 말을 하는 그 장면, 그러니까 어디가 포토라인인지 찾기 위해서 허둥대지도 않고 그 기자들을 옆방향으로 쳐다보면서 송구스럽다는 것이 아니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다라고 언급한 그 정확하고 절제된, 자로 잰 듯이 정확하고 절제된 모습을 제가 보면서 과연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에 의해서 국정을
지금 대한민국 언론과 국회, 정치권, 그리고 헌법재판소가 파면을 시킬 정도로 박근혜 대통령이 그렇게 어리숙하고 머리가 없는 그러한 국가 지도자였는지라는 문제를 다시 한번 저는 생각하게 됐습니다. 최순실이가 코치하는 대로 그대로 국정을 농단한 무능력한 군주였다면, 무능력한 대통령이었다면 과연 저렇게 차로 잰 듯한 언행을 검찰 정사 앞에서 보여줄 수 있었을 것인가? 여러분은 정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연 지금도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에 의해서 국정을 농단당했다고 보는 것입니까? 보고 계십니까? 아니면은 이것은 정말 산처럼 엮어낸 의혹 덩어리에 불과한 것입니까? 현직에 있는 대통령을 향해 언론이 단결해서 총공세를 벌였고, 시민이란 이름의 가면을 쓴 좌익 세력이 광화문에 촛불 시위를 연출했고, 이를 받아서 국회 내에 있던 반박근혜 세력이 탄핵으로 보복을 가했고, 여기에 특검이라는 이름으로 또다시 난도질을 해댔고, 그런 국회의 의결을 헌법재판소가 만장일치로 받아들여 파면시키고, 또 그것도 모자라서 검찰이 다시 청사 앞 치욕의 포토라인에 세우는 것. 박근혜의 치욕을 만들고야마는, 그것이 과연 무슨 의미일까요? 정말로 세계 다른 어느 나라에서도 연출되지 않고 있는 민주주의의 극치로 봐야 하느냐? 아니면 최고 권력자를 끌어내려 반드시 끌어내가지고 그런 치욕의 순간을 맛보게 하는 대중의 과도한 징벌 심리로 봐야 하는가 하는 생각을 저는 박근혜 대통령이 검찰 정사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해봤습니다. 어떻게 조사와 수사보다도 먼저 범죄인으로 만들어가지고 검찰 수사도 다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현직 대통령을 끌어내려가지고 탄핵을 시켜서 끌어내리고 헌재가 파면하도록 하느냐. 과연 이것이 제정신이 있는 일련의 조치인가 하는 문제를 한번 생각해 봐야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거야말로 국민 대중의 과도한 징벌 심리가 아니냐. 저는 일종의 환각 파티라고 봅니다. 국민에 의한 환각 파티다. 국민이란 이름으로 자행되고 있는 국가 최고 권력자에 대한 인민재판이고 마녀 사냥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구속이 되든 불구속이 되든 어쨌든 간에
그것은 국가의 치욕입니다. 국지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박근혜 대통령이 검찰청사에 나가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는 것이고, 차라리 삼성동 사저에서 끌려가는 모습을 보는 것이 정인이 민주주의하는 달콤한 명분의 가면을 쓰고 행해지는 그 대중의 잔인한 심리에 정말 속이 메스크러울 정도로 고개를 돌리고 있는 저를 비롯한, 저 윤창중을 비롯한 수많은 자유민주주의 시민에게 그나마 더 나은 모습이 아닐까, 그렇게 믿었기 때문에 저는 박근혜 대통령이 검찰청사에 나가서 국회로부터 탄핵을 당하고 또 대한민국 언론으로부터 그 엄청난 잔인한 난도질과 생매장을 당하고, 그리고 박영수 특검이 이루 말할 수 없는 죄목을 만들어서 박근혜 대통령이 헌법재판소로 하여금 파면을 당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러한 쇠고랑을 겹겹이 채우고, 마침내 헌법재판소가 만장일치로 박근혜 대통령의 목을 자르는 그러한 참혹한 결정을 내린 데 대해서 다시 부관 참시하기 위해서 박근혜 대통령을 검찰청사로 소환하는 이 대한민국, 그러한 대한민국의 환각 파티에 넌더리를 내고 있는 국민과 해외 애국 동포들에게 그나마 저항할 수 있는 기회, 저항할 수 있는 순간이라도 갖게 하기 위해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검찰 수사에 응하지 말았어야 했다는 것이 저의 아직까지의 판단입니다. 저의 여전한 판단입니다. 이것은 국민이란 이름, 민주주의란 이름으로 자행되는 집단 테러다. 그 집단 테러의 마지막 점을 지금 검찰이 찍기 위해서 박근혜 대통령을 불러간 것 아닌가. 박근혜 대통령이 검찰청사 앞에 서는 순간 저는 다시 한번 저의 확신을 굳히게 됐습니다. 탄핵을 당하고 파면을 당하는 그 최악의 불명예를 뒤집어 쓰게 된 전직 대통령을 다시 검찰청에 불러다가 이루 셀 수 없이 새카맣게 몰려든 기자들 앞에서 다시 모욕을 주는 것이 과연 민주주의라 한다면 저는 그런 민주주의는 싫습니다. 저는 그런 민주주의는 증오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행동하는 보수 우파가 되자고 저는 절규했습니다. 들고 일어나서 총 걸기하자고 저는 절규했던 겁니다. 여러분, 박근혜 대통령을 검찰의 포토라인 앞에 서게 만드는데 성공하게 한 이유와 배경은 너무너무 복합적입니다. 저는 이를 다시 한번 정리해서 대한민국 현대 정치사의 기록으로 남기려 합니다. 이것은 후대 역사가들이 지금 이 시대를 재평가하는 데에 결정적으로, 절대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료라고
저는 판단했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정리하려 합니다. 첫째, 언론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최고 권력자에게 가해진 잔혹한 고문이고 최고 권력을 누리는 자에 대한 보복 심리의 발로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고 저는 기록하려 합니다. 한마디로 권력의 노예가 된 언론의 자화상을 그대로 보여주었다. 만약 최순실 사건에도 불구하고 현재 집권당 안에서 차기 권력도 차지할 확률이 높은 인물이 존재하고 있다면, 바꿔 말하면 박근혜 대통령의 뒤를 이어서 현재 자유한국당이라고 하는 집권당 안에 다음 정권을 이어갈 수 있는 막강한 인물이 있었다면 과연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언론의 총공세가 그토록 잔인하고도 집요할 수 있었을 것인가. 문재인으로 정권이 넘어갈 것으로 확신한 언론의 횡포 아니겠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은 집권 말기로 치닫고 있었고 여기에 등장한 문재인이가 다음 정권을 차지할 가능성이 높다고 본 언론의 무자비한 횡포, 권력이 떨어지고 있는 권력 말기에 접어든 현직 대통령에 대한 무자비한 테러가, 그 테러 심리, 언론의 횡포가 유감없이 발휘된 것이 바로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국가를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는 국민들은 언론의 횡포에 대해 참으로 리얼하게 실감하고 목도하는 경험을 겪게 됐습니다. 둘째, 대한민국의 총체적 좌경화가 내놓은 결과물이 바로 박근혜의 치욕이다 라고 저는 규정합니다. 대한민국 각 분야, 언론계는 물론이고 대한민국 각 분야의 총체적 좌경화가 내놓은 결과물이 바로 박근혜의 치욕이다. 무엇보다 언론이 그토록 잔인하고도 과장될 수 있었던 것은 제가 여러 차례 언급했지만 좌경화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현재 언론의 보도를 총괄하고 있는, 관장하고 있는 언론사 간부 대부분은 1980년대 얼치기 386 운동권 출신입니다. 이들이 조선일보를 비롯해서 모든 언론의 간부 자리에 앉아서 보도 기사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이들 대부분이 386 소위 말한 주사파, 주체 사상을 신봉했던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라고 외쳤던 주사파 원류들이 지금 언론계를 장악하고 있고 그러한 주사파 원류들이 법조계를 장악하고 있고 심지어 기업까지도 장악하고 있고 대한민국의 정치, 경제, 문화 모든 분야의 중추 세력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박근혜 대통령은 그들이 쳐놓은, 그들이 기다렸던 그 올가미 안에 들어간 것에 불과한 겁니다. 이게 바로 박근혜 대통령이 대한민국 언론에 의해서 무자비하게 난도질을 당하다가 현재 대통령직에서 파면을 당해서 검찰 정사 안으로 들어가게 된 그 일련의 드라마, 그 과정을
한마디로 설명해 줄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대한민국의 총체적 좌경화가 내놓은 결과물이 박근혜 대통령의 치욕이었다. 박근혜의 치욕이었다라고 저는 대한민국 현대 정치사에 기록해 두려 합니다. 조중동을 비롯한 언론사 사주들은 지금 박근혜의 치욕을 지켜보면서 아마 대단한 성과를, 역사적인 성과를 거뒀다고 대단히 흡족해 하고 있을 것입니다. 또한 대한민국에서 영향력이 있다고 하는 논객들이나 대학 교수를 비롯한 이른바 지식인, 지성인들 모두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총체적 좌경화로 인해서 머지않아 쓴맛을 보고야 말 것이라고 저는 예견하고 있습니다. 이래도 대한민국이 쓴맛을 보지 않는다면 그것은 참으로 희한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세 번째, 박근혜의 치욕이 가능했던 이유, 그것은 국민 의식 속에서 제대로 자리 잡혀 있지 않은 법치 민주주의에 대한 인식, 바로 법치 민주주의에 대한 국민의 엉성한 인식,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모든 것에 있어서 모든 것을 결정하고 행동하는 데 있어서 감정이 먼저 앞서는 그러한 국민성, 바로 그러한 국민성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 의해서 파면을 당하는 그러한 국치가 빚어졌다. 국치가 발생한 것이다. 이건 참 대단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법치민주주의를 중시하는 그러한 국민성이고 그러한 국민 수준이었다면 어떻게 국회에서 탄핵을 당하고 헌법재판소에서 파면을 당한 대통령이 거꾸로 검찰 정사에 불려갈 수 있는 이런 반헌법적이고 이러한 불합리한 일이 벌어질 수 있냐 이래요. 여러분, 통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현직 대통령이 끌어져 이 권자로부터 끄집어 내려지는 이런 사태, 그 사태, 그 엄청난 국치가 참 일어나려면은 먼저 수사가 이루어져야 아니겠습니까? 먼저 수사가. 근데 검찰의 그 엉터리 중간 수사 결과, 그리고 언론의 그 참 말도 안 되는 그 인민재판과 마녀 사냥을 그대로 베껴서 국회 내에 있는 반박근혜 세력이 현직 대통령을 탄핵시키고 그 탄핵에 집권당인 일부가 참여를 하고 또 거기서 정당을 뛰쳐나와서 정당을 만들고 또 그런 모습에 대해서 전혀 아무 입장도 없이 도망을 치는 집권당. 그러다가 박영수 특검이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 그 탄핵 소추 이유와는 무관한 것까지 끄집어내가지고 완전히 2중, 3중, 4중, 5중으로
범죄자로 만들어버리고 또 그런 것을 갖고 사법부의 최후 보루라는 헌법재판소가 파면을 시키고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검찰이 현직 대통령을 수사하는 앞뒤가 완전히 뒤바뀐 이러한 본말 전도에 대해서 본말 전복에 대해서 도대체 어떻게 승복하라는 말입니까? 어떻게 승복해야 된다는 말입니까? 저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걸어가야 할 길은 참으로 멀다. 무슨 이번 박근혜 대통령의 파면을 놓고서 민주주의가 만개하다 한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저는 그분들의 상식, 최소한의 상식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걸어가야 할 길은 참으로 멀다. 그리고 새삼 이런 말이 다시 떠오릅니다. 모든 국민은 자신들의 수준에 맞는 정치 권력을 갖는다. 정말 가슴속 깊이 파고드는 말입니다. 모든 국민은 자신들의 수준에 맞는 언론을 갖는다. 모든 국민은 자신들의 수준에 맞는 사법부를 갖는다. 모든 국민은 자신들의 수준에 맞는 문화 권력을 갖는다. 모든 국민은 자신들의 수준에 맞는 정치 권력을 갖는다. 이 말이 너무도 가슴속에 파고드는 오늘입니다. 임기를 채 1년도 남겨놓지 않은 대통령을 끄집어내서 새 정권을 만들고야 말겠다는 이 잔혹한 국민 심성을 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정말 국민의 수준이 말이 아니게 문제입니다. 어떻게 이런 것을 받아들이며 살아가야 한다는 말입니까?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걸어가야 할 길은 참으로 멀어 보이는 순간들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 다시 윤창중 시국 콘서트가 시작됩니다. 4월 2일 윤창중의 신간 운명 출간 기념을 위해서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에 있는 호텔 캐피탈에서 4월 2일 오후 2시부터 윤창중 운명 출간 기념 시국 토크쇼가 열립니다. 여러분, 국민 여러분과 해외 동포 여러분의 많은 참석과 성원을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윤창중 칼럼 세상을 많이 읽어주시고 윤창중 칼럼 세상 TV 시청하시면서 구독 버튼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시대를 대변하는 보수의 아이콘 윤창중이 쓴 세 권의 책 피정 2017년 12월 운명 도서 구매에 관한 문의는 010-8881-4649 010-8881-4649 도서출판 윤창중 칼럼세상으로 연락주세요. 시대를 대변하는 보수의 아이콘 윤창중의 신간 운명 출간 기념 시국 토크쇼가 4월 2일 일요일 오후 2시부터 서울 이태원 캐피탈 호텔에서 열립니다. 토크쇼, 도서 구매에 관한 문의는 010-8881-4649 010-8881-4649 도서출판 윤창중 칼럼세상으로 연락주세요.